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시간 기본서 219페이지 철골공사 뒷부분 남았습니다. 그거 마무리 짓고 지붕공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이 철골 세우기용 장부입니다. 철골을 세워야겠는데 그러한 장비가 있는데 거기 오면 종류가 4가지 정도 됩니다. 가이데릭, 스티플 레그데릭, 타워 크레인, 짐폴 등이 있는데 아마 가장 많이 보신 건 타워 크레인일 거고요. 그 다음 또 많이 본 게 있다면 가이데릭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철골을 일답니다. 그래서 가이데릭은 하중 능력이 크고 중량물의 장내 운반에도 사용되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가이데릭인데 다른 시험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스티프 레그데릭입니다. 스티프 레그데릭입니다. 이놈의 포인트는 롤러를 달았어요. 롤러를 달았다는 건 수평 이동이 가능하죠. 수평 이동이 가능하다 보니까 긴 평면에서 빈 평면에 구조물일 경우 구조물을 철골을 하나씩 올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스티프 레그데릭 밑부분에 롤러를 달아 밑줄이요. 수평 이동이 가능하며 건물 층수가 낮고 긴 평면의 경우 그때 쓰는 게 스티프 레그데릭입니다.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도대체 왜 가이데릭이나 타워 크레인, 짐포를 내지 않고 스티프 레그데릭을 낼 것이냐 생각해 보니까 결론이 길어서 영어 단어인데 길어서 그러니까 말 줄여버리죠. 슈렉이라고 외웁니다. 쓰레기는 그렇고 쓰레기라고 외우세요. 시험을 더럽고 치사하게 지문 긴 거 냅니다. 길게 가더라. 쓰레기 이렇게 정리해서 끝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220페이지 마지막 철골의 내화 피복. 내화 피복 공사인데요. 이 철골 구조는 열 전도율이 커서 고내열이 가해지면 전체의 강도가 떨어지니 비내화적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반드시 내화 구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화 피복을 반드시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커집니다. 이 정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정리했던 게 종류가 타조도 성형하면 이뻐요.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설, 조적, 도장, 성형판 붙임, 미장, 뿜칠 등이 있더라. 그래서 타조, 성형, 이쁨. 시험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들 보죠. 220페이지 내화 피복공사 철골의 구조형 강제의 융점이라는 얘기는 용융점이요. 고내열이 받아서 액체가 되는 온도를 융점이라고 부르죠. 1500 정도 됩니다. 또 500의 주병 정도면 응력이 50%밖에 안 돼요. 즉 하중이 견디는 힘 강도가 50%로 줄고요. 800도 이상이면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내화 피복을 해야 될 겁니다. 내화 재료 및 시공, 내화 재료 1번 다 똑같죠. 가급적 실내의 건조의 똥을뱅이. 건조한 곳의 복원. 뒤로 가면 이제 조금 이따부터 철골 끝나면 마감공사를 볼 겁니다. 마감공사는 공통점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재료는 다 건조 상태의 보관입니다. 또 현장 야적 시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깔판 등을 사용하여 습기 또는 물에 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똑같죠. 2번 뿜칠 재료입니다. 뿜칠은 여기요. 내화 재료를 뿜겠다는 얘기입니다. 뿜칠 재료는 외웁니다. 적재시 20호 이상 쌓지 마세요. 너무 높게 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조심할 건 시멘트 포대는 13포대까지죠. 장기간이면 7포대. 하지만 내화 뿜칠 재료는 20호 이내까지 그리고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표현이 다릅니다. 시멘트는 3개월 이상 장기 저장하면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재시험한 다음에 괜찮으면 쓰고 괜찮지 않으면 버리는 거죠. 좀 표현이 다릅니다. 또 양가로 3번 내화보드는 운반 및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운반 및 시공이죠. 죄송합니다. 운반 및 시공 시 밑줄이요. 옆으로 세워서 운반 꼭 정리합니다. 옆으로 세워서 운반 됐고요. 양가로 4번 내화도료는 도료 전용 창고에 보관 그 정도요. 도료는 아무래도 페인트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화도료는 전용 창고에 별도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됐고요. 2번
내화 피복공사 시공. 양가 1번. 시공 시기는 천장덕트공사, 배관공사 등에 필요한 앵커, 행거 등 밑줄이요. 천장 부착물을 위한 기초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시공. 그래야 기초공사 끝난 다음에 붙이든 뿌리든 발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되기 전에 하면 그 기초공사 했던 게 다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장에 기초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내화 피복공사. 그 다음 2번. 뿜칠 도면 상태 및 두께 등을 작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거기 밑줄이요. 숫자를 외울까요? 300럭스의 조도를 유지하세요. 조도의 단위를 럭스라 부릅니다. 나중에 가서 전기 설비의 조명에서 배울 겁니다. 단위가 럭스입니다. 300럭스 유지. 옛날에 영화 중에 300 있지 않나요? 스파르타 하는 거 있죠. 300. 그 다음 양가로 3번은 됐고요. 어느 쪽 페이지? 221페이지. 내화 피복공법. 타조 성형하면 밑버요. 타설은 콘크리트로. 조적은 벽돌 등 블록 쌓으면 되고요. 미장 모르타르. 도장은 내화 페인트, 뿜칠은 여러 가지 종류 쓰면 되고요. 서양판은 붙이면 될 겁니다. 타설공법, 조적공법, 미장공법 읽어보시면 되고 내화도장 보죠. 내화도장 1번 발포성 내화도를 철골모 및 기둥에 붙일 또는 뿜칠로 일정 두께를 도장하여 화재 시 도료가 발포되어 고열이 철골 부지에 전달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좋습니다. 2번은 좀 너무 어렵고요. 3번 그렇고요. 4번 밑줄입니다. 도료는 여기서 말한 도료는 내화 피복에 쓰이는 도료입니다. 도료는 일반 도료 등 다른 재료와 혼합해서 사용하면 안 됨. 꼭 밑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 페인트는 기본적으로 불 붙는다고요. 내화 페인트는 불 붙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섞어 놓으면 불 붙는다고요. 그래서 일반 도료와 절대로 혼합해서 사용하면 안 됨. 그 다음 5번 스프레이 도장입니다. 내화 도장을 뿌리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랑 다른 겁니다. 할 경우 피도체와 즉 뿌리는 면과의 거리는 300mm 정도 유지하며 피도면과 항상 직각, 즉 스프레이건으로 뿌릴 때 여기를 반드시 직각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약간이라도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직각. 그리고 300mm 좋습니다. 나머지 도장하고 스프레이 이동 속도는 500에서 600mm 정도 1초에 500에서 600mm 정도로 하고 그 다음 밑줄이요. 먼저 도장된 부분과 중첩 즉 겹치도록 도장하세요. 당신이 이렇게 뿌렸다면 다음에는 이렇게 겹치게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 잡아냅니다. 내화 도장에서 스프레이를 뿌리는 뿜칠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222페이지 뿜칠공법. 여기는 내화 재료를 뿜겠다는 거예요. 1번 공장 생산된 내화 무기 재료를 현장에서 물과 혼합한 후 뿜칠 기계를 사용하여 뿌려버립니다. 2번 뿜칠은 노즐끝과 시공면 거리를 500mm 유지하고 좀 더 머네요. 시공면과 약도는 90도를 원칙으로 하되 밑줄이요. 시공면과 약도는 90도를 원칙으로 하되 70도 이하는 금지. 요건 좀 다르네요. 좀 전에 내화도장 스프레이건 뿌릴 때는 반드시 가겠죠. 얘는 원칙이 90도 하지만 70도 이하는 안 됩니다. 즉 70에서 90도까지는 가능하더라. 됐습니다. 그 다음이 건식공법은 성형판 붙이거나 등등등이 있고요. 합성공법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223페이지 핵심 문제 1번. 철골구지 내화 피복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타조, 성형, 미품. 정답은 3번. 압착공법은 타일 붙이는 공법의 일종이죠. 여기까지 해서 철골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무리 쳤습니다. 넘어가서 224페이지 적중 예상 문제 몇 문제 한번 풀어보죠. 1번 철골구지의 특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립구지이므로 부재의 접합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특히 건식 접합이기 때문에 1차 곤란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라? 주요한 접합부인 기둥과 본은 반드시 용접으로 하세요. 2번 부재가 3장이므로 좌악을 발생하기 쉬워서 스티프너를 설치합니다. 3번 내화, 내식적인 재료이므로 특별한 조치가 없다고요. A. 내화적이지도 않고 내식적이지도 않아서 즉 비내화적이라 내화 피복해야 되고 부식성이 크기 때문에 농막에 질러야 됩니다. 4번